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수학 문제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수험생들이 또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현재는 입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보낼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기출문제들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해놓고 그걸 기반으로 얘기를 해야 좀 더 이게 우리가 잘 피부에 와닿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를 일부러 막 골라서 올려놨었습니다. 난이도로서는 가장 높으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내용적으로요. 그래서 올려놨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국 모의고사 4점짜리를 분석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그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보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을 큰 골격을 살펴보면은 고3 학생이 치는 대학 입시 문제인데,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추가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왔던 도형 문제입니다. 그 도형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첫 번째 단추가 풀리고 그 다음에 순탄하게 풀려나가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중학교 기초를 넘어서 가지고 실마리를 풀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문제의 난이도는 미적분으로서 볼 때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많은 문제가 이런 패턴이냐를 따져보면 많은 문제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4점짜리 킬러 문제를 잘 푸는 그 비결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나오고 있는 4점짜리 수준의 어떤 미적분의 지식을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렇지만은 그 뒤에 어느 날 암초처럼 불쑥불쑥 등장하는 중학교 때의 기초를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좀 공부를 좀 소홀히 했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수학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고등학교 와서 새로 배운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은 그거보다는 중학교 때 내가 소홀히 했었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기초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그 기초 문제가 또 튀어나올까, 그게 참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중학교 공부를 하기도 좀 그렇고 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됐건 현재 내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이고 내가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뒤를 살펴보고 뒤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4점짜리 문제를 분석을 해서요,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 깔려있는 기초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진짜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문제가 왜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에는 이유가 한 3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그 기초가 어찌됐든 간에 수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대학 입시 문제라도 중학교 때 배운 그 기초들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학 시험은 그 한정된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일본보다는 시험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 짧은 시간에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를 고를 때 그 지금 형태 정도까지밖에는 그 난이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적분 같은 거는 일본에서는 적분을 물어보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적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오는 것이 어느 선에서 멈춥니다. 그 이하의 선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중학교 기초가 거기에 섞여들고 도형이 섞여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죠. 자, 그런 면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일본은 합격 불합격만 따지면 됩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이것이 뭐 정규분포로 이 점수분포가 나와야 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험은 수험생이 정규분포로 쫙 분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이 원서 낼 때 엄청 대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최저등급 맞추고 뭐 이러는 것도 어려워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정규분포가 나오게끔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올해 시험을 문제를 낼 때 작년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하고 그 전에 문제를 난이도를 생각하고 그것과 비슷한 난이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올해도 비슷한 정규분포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입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4점짜리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는 방법은 그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와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어느 선까지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학교 때 소홀히 했던 이런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기초들도 뒤를 돌아보면서 수습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새해가 되면서 또 이제 수험생활 시작하는 이 수험생과 또 부모님들이 계시죠. 시간이 아직도 한 10개월 정도는 남았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지혜롭게 잘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 연말 이맘때쯤에 우리가 입시에 다 성공해서 우리가 기쁜 그 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이제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부지런히 새로운 내용을 4점짜리 문제 위주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에 꼭 입시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